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딱 10년 전 3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들을. 평범한 하루였던 줄 알았던 날,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가 칼에 찔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때리는 끔찍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고 온 국민이 분노했죠.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든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유산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전염병과의 싸움을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이 단 한 달, 2015년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때와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제 백투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2015년 3월 5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피습당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반미 성향의 김모 씨. 그는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하며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손목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 후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복귀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한미 관계를 뒤흔든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한국 내에서도 반미 감정과 동맹 강화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었죠. 당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분위기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 간의 신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특히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자극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2016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 외교 문제로 발전한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임기 중에도 그리고 임기 후에도 여러 번 잠실 운동장의 모습을 나타냈죠. 두산 베어스의 팬으로요.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주한 미국 대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한미 관계는 이후에도 다양한 도전과 협력을 거치며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의 교훈을 통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외교적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2015년 초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든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가 보육 교사에게 폭행당한 것입니다.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아이가 교사에게 뺨을 맞고 밀쳐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이 강화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보육 시스템과 교사 처우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감시 시스템 강화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 학부모의 갑질 문제. 여러분은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가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서거. 2015년 3월 23일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콴유가 서거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통제와
독재적인 정책으로 인해 논란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리커뉴의 정책이 싱가포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강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국민들의 자유는 희생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까지도 그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강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죠.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제한적인 환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싱가포르는 강력한 국가 통제 속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싱가포르의 방식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도자의 강력한 통제력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번째, 여배우 이 모양과 얘 모양 논란. 언니 나 맘에 안 들죠? 2015년 3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한 여배우와 한 가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대중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여배우가 가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녀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풀 영상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다르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에서는 가수가 촬영 중 여배우에게 반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여배우는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대중들은 초기에는 여배우를 비난했지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후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죠. 이 사건은 연예인 논란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배우는 방송계를 떠났고, 대중은 논란을 재조명하며 연예계에서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대중이 하나의 사건을 판단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논란과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비교해 보면 요즘도 연예인들의 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가 있네요.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0년 전을 돌아보며 10년 전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때는 충격적이었던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각 사건이 남긴 흔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이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백투더 뉴스에서 또 만나요.